사람 사이의 인연은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멍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이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이해심이 깊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갈등을 피하며 조화롭게 관계를 이어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저 사람은 왜 늘 웃으면서도 사람을 자주 피할까? 혹은 그렇게 착한데 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이러한 질문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실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어울리는 이는 바깥을 보게 되고 혼자 있는 이는 안을 보게 된다. 이 짧은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인간관계의 이면이 담겨 있습니다. 외부와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조화가 자기 자신을 소모하고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격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내면의 균형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세속은 다정한 사람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유지되기 위해 어떤 고통이 뒤따르는지는 누구도 쉽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친절은 미덕이지만 그것이 의무로 변할 때 사람은 점차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점점 혼자 있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원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이 왜 조용히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지를 부처님의 시선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피로, 관계에서 오는 에너지의 소모, 그리고 무엇보다 말없는 지혜를 선택한 이들의 깊은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이유, 다정한 마음일수록 더 쉽게 지친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럽고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꾸준히 조절하고 절제해야만 하기에 내면에서는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말과 행동은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힌다고 하셨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정서적 노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 번의 모임,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배려가 끝나고 나면 마음속에서는 미세한 피로가 쌓여갑니다. 그들은 친절을 베풀면서도 자신이 피곤하다는 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맞춰주며 자신의 상태를 감춥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쌓이는 감정의 피로는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조용히 관계에서 발을 빼게 됩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공감이 습관이 되면 마음이 닳는다. 많은 사람들은 공감의 능력을 미덕으로 칭송합니다. 특히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상대의 감정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공감이 습관이 되면 자신을 돌볼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고통을 들여다보되 자신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이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감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의 고통이 가득 들어앉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비워가며 타인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비와는 다릅니다. 자비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에너지의 흐름이지만 지나친 공감은 자기를 해치는 감정적 몰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듣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타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이유, 만나야 한다는 압박감이 피로를 만든다.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부여합니다. 명절에는 가족을 만나고 주말이면 친구를 보고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격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만남의 도덕적 강박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끼며 약속을 거절하거나 빠지는 데에도 큰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결국 이들은 처음부터 약속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거절할 기회조차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조용히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모든 만남을 다 따라가지 않는다. 마땅한 때에 머물고 때로는 홀로 걷는다. 이 가르침은 단절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것은 아니다라는 삶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균형을 찾기 위해 더 자주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네 번째 이유, 에너지를 아끼는 관계를 찾고 싶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하루의 피로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과는 1시간만 있어도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눌리고 어떤 사람과는 오래 함께해도 편안하고 가벼워집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이 차이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타인의 기분이나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고를 때에도 자연스럽게 덜 피곤한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견이나 배척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과 균형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벗은 말을 하지 않아도 평화를 주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바로 이런 벗을 찾습니다. 조용하지만 편안한 존재,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관계.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안식이 되며 더는 자신을 무리하게 꾸미지 않아도 되는 귀한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 논쟁을 피하는 본능. 부처님께서는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순간 스스로 입을 닫고 물러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정치, 종교, 이념처럼 의견 충돌이 뚜렷한 주제에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모두가 편안한 길을 찾고자 하며 불필요한 언쟁은 마음을 흐트러뜨린다고 느낍니다. 한마디 말로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대화를 선택적으로 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더 깊은 연민의 표현입니다. 말로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은 갈등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스스로를 지우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1. 다정한 마음일수록 더 쉽게 지친다. 마음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다정함의 이면.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그 온화한 미소 뒤에는 종종 말하지 못한 피로와 고요한 탈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 있어 자신을 조절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갈등이 생길 만한 언행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며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자기 조절은 결코 가볍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것은 친절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다듬고 의도를 조율하며 상대의 기분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 행동들도 반복되면 내면의 자원을 서서히 고갈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가듯 말하고 강물이 흘러가듯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억지로 자신을 꾸미거나 무리하게 역할을 수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이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지만 실제로는 세속의 기대 속에서 점점 자신을 더 많이 소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들은 더 이상 관계를 통해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관계는 오히려 조용히 그들의 마음을 비워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정함은 미덕이지만 그것이 의무로 굳어졌을 때 마음은 조용히 후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의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되고,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니라 균형을 위한 자비가 됩니다. 공감이 습관이 되면 마음이 닳는다. 타인의 고통을 껴안을수록 내 마음은 눅눅해진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감정의 결, 목소리의 떨림, 표현하지 못한 말의 빈틈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단순한 대화 이상의 감정의 이입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은 조용히 젖어들어갑니다. 처음엔 그 공감이 따뜻함이 되지만 자주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정서적 과부하로 바뀝니다. 상대방이 내뱉는 고통, 원망, 두려움, 슬픔은 이야기를 마친 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그 감정을 내면에 고이 담아두고 한동안 그 사람의 마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짐을 들어주되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자비의 한계 또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은 결국 자신의 여유와 건강한 거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좋은 사람은 종종 이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상처를 돌보는 손길을 놓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오히려 자신을 소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무언의 책임을 느낍니다. 단지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한 대화에서도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말 한마디, 적절한 조언, 함께 울어주는 자세가 당연한 도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을 향한 감정에 몰두할수록 자신의 감정은 점점 눌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인의 고통은 여전히 자신에게 남고 상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반복은 결국 감정의 무게로 작용하고 어느 날 문득 공감조차 두려워지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나는 남을 도우려 했을 뿐인데 나를 돌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서 살짝 물러서 있고 싶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조용한 각성입니다. 3. 만나야 한다는 압박감이 피로를 만든다. 기대의 무게가 사람을 피하게 만든다. 모임의 자리에 나가면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 누군가의 말에 적절히 반응하고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부담, 항상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 성격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비가시적인 역할에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참석하는 자리가 부드럽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두가 편안한 공기를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율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눈빛 하나에도 온기를 담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출된 따뜻함은 누군가에게는 편안함이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감정의 긴장 상태를 지속시키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안의 결핍을 외부의 환심으로 채우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태도가 결국은 내면의 중심을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인정받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무언의 기준에 스스로 얽매이곤 합니다. 만남 자체보다도 그 만남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의무들이 점점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반가움으로 시작된 자리도 시간이 지나면 평가와 피로의 자리가 되곤 합니다. 내가 오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을까? 혹시 내가 어색하게 만들진 않았을까? 라는 자문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 결과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 이상 기대가 아닌 과제가 되어갑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가볍고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천천히 조용한 삶을 택하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은 만나야 정이 쌓이고 사회성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만남의 수보다 그 마음이 맑은가를 보라.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렸는가 보다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 살았는가를 묻는 말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너무도 빨리 체감하기에 오히려 관계를 줄이고 마음을 살펴보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각이며 회피가 아니라 재정비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시간,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그들은 조용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4. 에너지를 아끼는 관계를 찾고 싶다.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의 관계는 호기심과 설렘이 중심이 되지만 삶의 흐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특히 성격이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쉽게 지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기에 더욱더 조용한 관계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맑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 후에는 묵직한 피로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이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관계를 하나둘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있어도 마음을 쓰지 않게 하는 사람이 곁에 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관계의 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이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삶으로 체득합니다. 겉으로는 밝고 여유로워 보일지라도 그들은 누구보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민감하게 느끼며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려 노력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차가워서도 외로움을 즐겨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수록 지치는 관계는 결국 내면을 병들게 하고 그 피로는 나날이 삶의 여백을 잠식해간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벼운 만남보다는 오래 곁에 있어도 부담 없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종의 선택입니다. 더 이상 군중 속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졌고 단지 내 마음을 이해해줄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깨달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오랜 탐색과 실패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말보다는 공기를 읽고 감정보다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계산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성격이 좋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덜 복잡한 인연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현대인의 마음이 바라는 새로운 관계의 형식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한 인연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5. 논쟁을 피하는 본능. 논쟁의 말보다 침묵의 자비를 선택하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때로 마음을 열게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성격이 부드럽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화 속에 숨어있는 긴장과 미묘한 대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갈등을 예감하고 가능한 그 상황을 피해가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의견 차이를 통해 관계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감정적으로 단단하다는 전제 하에만 가능한 말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그 차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의견의 다름이 곧 감정의 균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에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거나 조용히 물러서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다투는 이는 이길지언정 마음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격 좋은 사람들이 논쟁을 피하려는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와의 갈등에서 이기기보다는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어떻게 해야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는 종종 오해를 사게 됩니다. 논쟁을 피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고 그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의 끝에서 흔히 다툼이 일어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을, 한 번의 다툼이 돌이킬 수 없는 단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침묵하게 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라고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시간이 쌓이면 결국 그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침묵은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갈등의 소용돌이보다는 고요한 물가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논리적 설득이나 자존심 싸움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도 이기지 않지만 누구도 다치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화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은 점차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여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감정이 섞이고 감정이 격해질수록 마음이 다치기 쉽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말은 신중히 써야 할 도구이고 관계는 소란보다 평온함이 우선입니다. 결국 그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논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이해의 방식으로 침묵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툼에서 이기기보다는 말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멀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점점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한 성격적 성향이나 내향성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랜 시간 타인을 존중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의 피로로 바뀌고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관계의 가벼운 흐름 속에서도 상대의 기분과 말투를 세심히 살피고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항상 조심합니다. 그렇게 조율하며 사는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고요한 탈진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한 발 물러설 시간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관계의 숫자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조용히 곁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인연을 찾기 위해 오히려 많은 만남을 줄여나갑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찰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툼을 피하려는 본능은 그들의 약함이 아니라 조화를 중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언쟁으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경계하고 감정보다 평온을 우선하는 그들의 선택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은 가장 깊은 깨달음이라는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성격이 좋은 사람들의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위한 내면의 정돈입니다. 진심을 담지 못할 관계는 조용히 놓고 마음이 놓이는 인연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그들의 길은 오히려 더 깊은 자비와 통찰의 여정일지도 모릅니다.